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도 보셨는데요.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선 35도를 넘었고 해수욕장엔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에 도심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뜸하고 다니는 시민들도 적었습니다. 짧은 옷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연신 부채질을 하지만 좀채 더위가 식지 않습니다. 오늘 장난 아니에요. 더위 먹기 1분 전이에요. 깨끼를 먹어도 정말 더워요. 그리고 땀을 닦아도 계속 덥고요. 오늘 정말 더운 것 같아요. 폭염 속에 해수욕장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물놀이 기구는 푸른 파도를 가르고 바닷가 물놀이로 한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여기 있을 땐 좀 더웠는데 물에 들어가면 또 추워서 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가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더운 줄 모르겠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산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았고 경주가 35.3도, 대구가 35.1도를 기록하는 등 대구 경북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의 폭염으로 경북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은 태풍 할롤라가 북상하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는 달구벌대로에 물을 흘리는 클린 로드 시스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달구벌대로에 클린 로드 시스템을 가동하면 가동 구간에는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18% 줄고 가동하지 않은 구간에도 먼지가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지면 온도를 18도가량 낮춰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치킨과 맥주, 치맥뿐 아니라 올해는 내륙에서는 처음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로 볼거리를 더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뜨거운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치발리볼 경기가 내륙 도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더위로 유명한 대구에 색다른 볼거리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원한 그늘 밑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해변가보다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으로만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요. 저절로 호응이 돼요. 대구 두류야구장을 주무대로 닭싸움과 복면가왕, 보디빌딩 대회, 힙합 나이트 등 다양한 이색 행사가 열려 축제 기간 동안 대구의 뜨거운 여름을 달궜습니다. 주한 미 대사와 한류 스타, 인기 스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간 치맥 페스티벌에는 80만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MOU를 맺은 중국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과도 교류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다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 참가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서로가 행사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국제화 쪽에도 발을 맞출 것이고요. 이제 해외 홍보라든지 또 지역 외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2년 전 대구에서 시작돼 올해는 서부시장과 평화시장에서도 함께 열린 치맥 축제는 뜨거운 여름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열흘 동안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열린 2015 대구 핫 페스티벌에 115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진 대구 포크 페스티벌에는 사흘간 14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포크음악을 즐겼고 닷새 동안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는 88만 명이 찾았고 치킨 판매액 50억 원, 맥주 판매액 14억 원 등 모두 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특징을 잘 살려 5개 축제로 구성된 대구 핫 페스티벌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요즘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 엠벤에서는 알루미늄 캔과 초콜릿만으로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캔 밑바닥을 초콜릿으로 문지르는데요. 이때 초콜릿은 연마제 역할을 해 더욱 반짝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천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잘 탈 수 있는 종이나 지푸라기의 오목한 부분으로 햇빛을 모으면 잠시 후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돋보기와 같은 원리인데요. 원리만 알면 맥가이버가 따로 없네요. 고동관님께서는 휴대전화에는 단말기 고유 번호가 있고 전화 걸기에서 별표 샵 06 샵을 누르면 숫자 15자리의 단말기 고유 번호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해당 통신사의 고유 번호를 불러주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일까요? 별샵 06샵 눌러서 나오는 번호는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이 번호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저희 플라자나 대리점 등에 방문하셔서 고객님 핸드폰 번호만 불러주셔도 위치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IMEI 번호로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국도 5호선 동호교 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난간이 파손된 상태로 2달여 넘게 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MBN에 올라왔습니다.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 있는 이 다리를 자주 지나치는 MBN 회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파손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전 펜스를 정확하게 안 치고 줄로 쳐놨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은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경기장 밑으로 떨어질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수만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손된 난간 아래는 산책로여서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분다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빨리 보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어디로 떠날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 미니 여론조사에서는 올해 가고 싶은 여름 휴가지는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의외로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홈케이션이었고요. 캠핑과 래프팅을 즐기는 대구 근교 계곡을 선택해 주신 분들, 또 바다가 있는 동해안과 남해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휴가철, 꼭 안전운전하시면서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이시정이었습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박 할머니의 범행 동기와 직접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수사를 종결하고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소지품 여러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점 등을 강력한 정황 증거로 기소를 자신하고 있으며, 반면 박 할머니와 가족들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직접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2시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 1가 모 노래방에서 여주인 39살 김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별거 중인 남편 51살 권모 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권 씨가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자체의 감사기구를 감사한 결과 경산시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훈계했다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미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자체 훈계했고, 경주시는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된 공무원을 자체 훈계하고 마는 등 정식 인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지자체의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문경 등 경북도 내 8개 시군에서 열리는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기념하는 기념주화를 발행합니다. 기념주화는 액면가 1,000원의 황동화로 9월 16일 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최대 2만 개 이내에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수량을 조직위에 인도해 판매하게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해줘 창의성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다빈치 에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멘토 12명이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주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 영역은 생활 아이디어와 주제 탐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4,800억 원 규모로 경주 감포 해양관광단지는 9,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는 당초 목표액의 각각 40%와 77.3%씩밖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